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성관 노조위원장님, 한영수 전성관 노조위원장님이 10년 동안 전자개표를 싸우셨습니다. 정치권을 떠나서 이 성관이가 이런 걸 쓰지 말아야 되는 걸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노무현, 김대중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창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개표 재검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는 계속 사용이 됐고요. 그때 열심히 거의 수구 쪽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전자개표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는 조용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 진보던 보수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니네 왜 수긍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전자개표기는 대선에 써지 말아야 되는데 투표 불리기라고 써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수개표,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수개표 2번, 3번 해라 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런 적법 절차를 무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10시 정도 되니까 벌써 게임 아웃돼 버린 것입니다. 수개표를 했다고 하면 새벽이 가요. 새벽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국에서 하는데 어떻게 10시 좀 넘어서 벌써 다 끝나버립니까? 아웃돼 버리고, 유력 이렇게 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수개표를 안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부정선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박근혜 표 4개가 접혀 있는 게 릴레이 투표라고 하셨죠? 예,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표를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참관인들 모르게 이렇게 위법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이 표가 무슨 무효표에 가 있다던가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찍으신 사진들이 있거든요. 문재인표에 가 있건, 문재인표가 저기 무슨 다른 함에 가 있고, 무효표에 가 있고, 박근혜표에 가 있고, 이거는 수검을 2번, 3번 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는 수개표를 안 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라는 거고요. 그런 문제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100메가 기본으로 돼서 도장, 서명, 날인, 전자개표하고 수개표 해서 도장, 서명, 날인해서 묶어서 인정이 돼야지만 방송에 나가는데, 벌써 20표, 30표 할 때 방송에 나갔다는 거는 그건 위법이라는 거죠. 그것도 위법이시죠?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정황들이 수개표를 안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막 속속속 드러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리 났었죠. 이효리 쪽에는 파란 거 있는데 저기 누구 개그맨 누구였죠? 누구 하면은 파란 표가 없다. 이렇게 너무너무 똑똑해진 이 국민들이 이런 걸 지금 탁탁탁 잡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정황들이 수개표를 안 해서 적법 절차를 무시를 하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수긍 못해 이렇게 말 나오면 똑바르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부정선거가 생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민주당 욕하지 마세요. 민주당 욕하시면은 여러분한테 득이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문재인을 지지해서 찍은 거지 민주당 좋아서 찍은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분명히 민주통합당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좋고 당은 싫다고 하시면 이건 어불성설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정선거에서 가장 피해를 본 이 민주통합당은 지금 멘붕이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한테 하라 해서 그들이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민주통합당 욕하고 분열을 시키는 게 지금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세대별 나누는 거 아주 휩쓸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간도 막 휩쓸리고 있고요. 민주통합당 분열시키는 거에 아주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개표 할 수 있는 거는 1월 10일이라고 하셨죠? 전후로 해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을 해서 그거 아고라의 경제 경제방 쪽에 있다고 합니다. 뭐 한영수, 전자개표, 뭐 부정선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온다고 하시니까 거기 들어가서 국민소송인단에 합류를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SNS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소송인단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되고요. 1월 10일 날 소송인단 들어가서 할 때 같이 그날 촛불을 들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날 그 소송인단 들어갈 때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도 되는 방법이고요.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수검표도 그때 따로 하고 또 증거 보존도 따로따로 다 해서 분명히 2달 안에, 2달이라고 하셨죠? 2달까지는 증거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쇼킹한 거 하나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쇼킹한 건데, 지금 요번에 양당에 가서 전자개표 사용 못하고 돌아했습니다. 특히 직접 또 새누리당에도 절거서를 전부 제출하면서 민원을 했습니다. 그 민원 직원이 접수를 못하고 민원 실장이 직접 접수를 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심각해서 접수를 하고, 즉시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장 김무성 씨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긴댔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것을 다 알렸습니다. 그날 제가 놀란 것이, 중앙선관위 예전에 공고과정 하면서 부정선거 나팔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을 선거법 특보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받고 전자개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전자개표를 사용하게 한 것은 김무성 선거총괄본부장이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홀연히 떠났습니까? 지금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왜 전자개표기를 자기가 사용하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심각하게 들어갔으면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사용 여부를 이야기하고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할 여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 져버리고 그대로 부정선거 한자의 의견을 들어서 전자개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튀었다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예.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한 누구를 했다고요? 안병도 옛날 그 당시 2002년 공보과장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작년에 찾아가서 작년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네. 선거 자료를 다 들고 찾아가서 부정선거를 알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가 보도를 했으니까 이게 대해서 해명을 해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선거특보로 쓰면서 전자개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선거총괄본부장은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상당한 국민 저항에 부딪혀서 정치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한 증거를 가져가서 부정선거를 막아라,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데 어디에서 그런 국민을 무시하고 민원하러 갔을 때도 민원실장이라는 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투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국민들이 불러내서 해명을 받아야 되고
왜 전자기피기를 사용했는지 박근혜 후보자한테도 알려가지고 빨리 정리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여기 답변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그 김무성 그 사이 사건은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입니다. 예. 네. 쫄지마 올라왔습니다.